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폭스바겐의 8세대 골프 폭스바겐 더 골프 8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골프는요 사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랑을 받아온 이 컴팩트 해치백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세대에 등장할 때마다 전 세계 자동차 마니아들과 관계자들이 이목을 집중했던 게 사실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 8세대 골프 과연 어떤 매력이 있고 어떤 가치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직접 주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많은 시승기를 보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이 8세대 폭스바겐 골프는요, 이 컴팩트 해치백의 기준을 제시하는 체격과 그런 형태들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 4285mm의 전장이라던가 1790mm의 전폭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에 2.0 TDI 엔진이랑 전륜구동의 레이아웃으로 1489kg의 공차 중량을 갖고 있는 것도 이미 알려진 사실이죠. 디자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명료합니다. 여기다가 이 프론트 그릴 부분에 라이팅 유닛이 더해지면서 더욱 좀 입체적인 또 화려한 이미지를 연출하는 게 특징이라 할 수 있겠죠. 전체적으로 굉장히 날렵하고 깔끔한 그런 폭스바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사실 이러한 모습은 최근에 폭스바겐이 공개하고 있는 ID 시리즈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어요. 저 측면에서는 굉장히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겠고요. 스포티한 감성의 이런 휠, 그리고 깔끔하게 다듬어진 이 사이드 미러라던가 이 측면의 실루엣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C필러의 형태와 윈도우 라인 형태가 굉장히 유사하게 다듬어져 있는데, 이를 통해 굉장히 독특한 이미지 혹은 우수한 완성도를 제시하고 있어요. 후면 디자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명료하고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서 누구라도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이 컴팩트 해치백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바디킷 하단에는 머플러 팁을 숨기는 방식으로 디자인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한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네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8세대에 이른 골프의 가장 특별한 부분은 바로 실내 공간에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폭스바겐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도 새롭게 디자인된 것이 적용되어 있고요. 디지털 클러스라든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그래픽 테마가 완전히 달라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센터페시아에는 물리 버튼을 최소로 줄여서 이 기술적 가치에 대한 폭스바겐의 이 기조를 엿볼 수가 있어요. 새로운 인포테인먼트와 함께 더해진 부분이 바로 이 센터 터널의 디테일인데요. 기어 시프트 레버가 달라지면서 이 센터페시아와 센터 터널 이런 모든 부분들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실제 도어를 열고 실내 공간을 보게 되면 이런 변화가 더욱더 선명하게 느껴져요. 공간이 굉장히 쾌적해졌다라는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소재나 소재의 연출 등에 있어서 더욱더 미래적인 감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전기차 같죠? 물론 이 시트를 보게 되면 뭐야 왜 직물이야 라고 의구심을 갖게 되실 텐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느꼈을 때 확실히 그립감이 굉장히 좋고요. 소재의 느낌 자체가 굉장히 괜찮아서 저는 합리적인 수입차로서는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 생각이 돼요. 다만 취향에 따라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어지는 2열 공간 같은 경우는 컴팩트 해치백에 걸맞는 모습이에요. 자, 도어를 열어보면은 아주 넉넉하진 않지만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는 공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열 중앙 부분이 좀 튀어나오긴 했지만 레그룸도 준수한 편이고, 2열 시트 역시 형태라던가 형태 연출 등에 있어 나쁘지가 않아요. 다만 1열 시트와 같이 가죽이 아닌 직물이라는 점, 이 부분은 좀 사용자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릴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적재 공간은 그리 쾌적한 편은 아니에요. 실제 테일게이트를 들어 올리면 381리터의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아주 넉넉하다고는 하기 어렵죠. 그래도 공간 자체는 굉장히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2열 시트를 폴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된다면 1237리터에 이르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컴팩트 해치백으로는 충분한 공간이라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하부에는 이 스페어 휠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체급에 걸맞는 그런 구성이라 생각이 되네요. 그럼 지금부터 폭스바겐 골프와 함께 실제 주행을 하면서 주행 상황에서 이 차가 어떤 특징과 어떤 매력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150마력과 36.7kgm의 토크를 내는 2.0 TDI 엔진과 7단 GSG 그리고 전륜 구동의 레이아웃을 갖고 있습니다. 자, 사실 이러한 구성은 폭스바겐 브랜드의 여러 차량에 정말 오래오래 적용되고 있죠.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좀 다단화 변속기를 좀 더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단 지금의 구성으로도 충분히 꾸준히 매력을 어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면서 주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능 자체가 그렇게 뛰어난 편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실용적인 그런 디젤 파워트레인의 매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복합 기준 17.8km에 이르는 아주 우수한 효율성을 바탕으로 이 실생활에서의 만족감을 높이는 차량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미 이전에 이 차를 이 미디어 런칭 때 시승하면서 느꼈던 건데요. 체감되는 움직임이라던가 이런 만족감은 좀 더 높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 150마력과 36.7kgm의 토크 보다도 더 우수한 느낌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특히 이 발진 가속 시에 느껴지는 매끄럽게 전개되는 모습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특히 이 엑셀레이터 페달을 밟았을 때 보통 디젤 엔진이라고 한다면 조금 좀 굼뜨고 좀 둔탁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골프는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줘요. 사실 이러한 모습들은 이 기존에 있는 이런 폭스바겐의 다른 자동차들에 비해서 확실히 우수한 모습입니다. 같은 파워트레인, 같은 디젤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최신의 차가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아주 잘 보여주는 모습이죠. 덕분에 발진 가속 성능은 물론이고 추월 가속 등 전반적인 주행 성능에서 군더더기가 없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디젤 엔진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고속 주행 있잖아요. 사실 디젤 모델들이 가장 아쉬운 것 중 하나가 고RPM 영역에서 힘이 풀어지는 듯한 그런 필링을 주면서 실제 고속 주행이 좀 불안한, 좀 아쉬운 그런 모습이 있는데 얘는 그렇게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네. 그냥 이 정도면 뭐 준준형 모델, 뭐 컴팩트 모델로는 충분히 만족스러운 퍼포먼스고 뭐 충분히 신뢰도 높은 주행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행을 하면서 그게 뭐 아쉽다거나 부족하다거나 이런 부분은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주행을 하기에 아주 좋았던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 이 차에 만족스러웠던 건 뭐냐면, 사실 디젤 엔진이라고 한다면 좀 거친 그 회전 질감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듣는 부분으로는 디젤의 그런 존재감이 느껴져요. 좀 두두두두 하는 그런 좀 사기통 디젤의 그런 좀 사운드는 느껴지긴 하는데, 이러한 질감을 억제를 굉장히 잘했어요. 실제 페달을 통해서 그 엔진의 진동이 느껴지긴 합니다만, 뭐 스티어링 휠이라던가 뭐 시트라던가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 진동이 크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생활에서 타기 되게 좋구나, 스트레스가 크지 않구나, 골프가 한 번 더 발전했구나, 좀 그렇게 좀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었던 것 같아요. 덕분에 달릴 때 느낌이 굉장히 괜찮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좀 만족스러웠던 모습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누구라도 괜찮네 라고 말하기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이 저RPM에서 사실 기존의 뭐 디젤 모델들이 다 그렇긴 하겠지만, 거의 정차된 상황에서 발진을 할 때 살짝 진동이 올라오는 건 있거든요. 그렇지만 뭐 디젤 차를 사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많이 좋아졌네 라고 말하기에 아쉬움이 없는 그런 차량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2.0 TDI 엔진의 합을 이루고 있는 DSG, 뭐 사실 말해 뭐 하겠습니까?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숙련되어 있는 변속기고요. 많은 사랑을 받아온 변속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승에서도 뭐 견실한 모습입니다. 사실 아쉬움이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하지만 대중적인 차량으로 사용하기에는 지금의 셋업 아주 충분하다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인 그런 변속 속도도 우수하고요. 변속 상황에서 느껴지는 충격이라던가 변속 상황에서 딜레이, 이런 것들이 정말 매끄럽게 전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주행을 하는 내내 운전자에게 높은 만족감을 주는 그런 변속기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당연하다시피 이 우수한 효율성을 보장하는 아주 큰 무기 중 하나잖아요. 실제로 공인 연비 역시 뛰어나고요. 아마 폭스바겐의 지금까지 차량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실연비도 굉장히 우수할 거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만 패들 시프트가 너무나 작고 귀여워요. 물론 사용하기엔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더 질감이라던가 크기라던가 이런 걸 좀 키워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죠. 차의 기본적인 움직임은 굉장히 경쾌하고 가벼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정숙한 편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디젤 차들 같은 경우가 정숙성 부분에서 좀 좋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 골프 역시 외부 소음 자체를 그렇게 능숙하게 나이브하게 억제하는 건 아닙니다만,
일상적인 생활을 하긴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실용적인 차량이라는 매력이 들죠. 차의 움직임 여전히 경쾌합니다. 사실 이전의 골프도 경쾌했긴 했습니다만 지금의 8세대 골프는 이전보다 좀 더 부드러워지면서 경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승차감이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실제 주행을 해보면은 노면 질감이라던가 노면의 변화라던가 이런 것들이 시트를 통해서 운전자에 굉장히 많이 전달이 되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약간 부드러워진 느낌이 있다 보니까 승차감이 굉장히 좋다라는 체감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중적인 해치백으로서, 대중적인 컴팩트 모델로서 가야 될 길을 아주 올바르게 가고 있다라는 걸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 차를 이번에 서울에서 시승한 것도 있었지만 이전에 부산에서 시승을 했었거든요. 부산에 좋지 않은 도로들을 달리면서도 했었는데 생각보다 주행 스트레스가 크지 않아요. 물론 이 컴팩트 모델이고 또 해치백이고 휠베이스가 짧고 이러다 보니까 노면에 대한 그 질감 표현이라 해야 될까요? 그 텍스처에 대한 절감을 전달을 굉장히 명확하게 하는 편입니다만 그렇다고 막 콕콕콕 찌르고 막 스트레스를 주고 이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겠다, 일상적으로 타기 나쁘지 않겠다 해서 수입차의 대중화를 추구하는 그 폭스바겐의 전략이 가장 잘 부합하는 차량이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퍼포먼스를 원하시는 분들, 스포티한 드라이빙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약간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GTI를 기다리시면 되겠죠. 좋은 방법은 있으니까요. 지금처럼 순간적으로 좀 편차가 큰 그런 요철이라던가 도로 이음새를 지날 때에는 더덕더덕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하지만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그리고 이 회복 상태에서의 반응이 굉장히 정교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크지 않아요. 이런 질감, 이런 노면을 지나갔구나 라는 피드백만 명확하게 줄 뿐이죠. 참고로 드라이빙 모드를 이제 좀 더 스포티하게 바꿀 수도 있는데요. 일단 스포츠 변속 모드도 일단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이 드라이빙 모드에서 있어서도 이 변화가 가능한데요. 일단 드라이빙 모드도 한번 같이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스포츠 변속도 바꾸고요. 스포츠 모드로 활성화 시켰습니다. DCC를 통해서 이제 서스펜션과 전체적인 반응을 바꿀 수가 있는데요. 확실히 조향에 따른 차체의 움직임이 좀 더 무겁고 직관적으로 바뀌어요. 이전에는 좀 더 나이브하고 좀 살랑살랑했다면 좀 더 명확하게 조향에 따라 움직여주는 모습을 느낄 수가 있고 차체의 전체적인 일체감이 좀 더 강조가 됩니다. 여기에 킥할 때 RPM을 확실히 높게 가져가는 모습도 볼 수가 있죠. 물론 좀 더 드라마틱한, 좀 더 강렬한 그런 매력을 원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의 셋업으로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참고로 인디비주얼 같은 경우도 마련이 되어 있어서 추가적인 설정 가능해요. 운전자에게 좀 더 높은 만족감을 줄 수 있다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골프, 특히 이 TDI 모델을 사시는 분들에게 가장 큰 핵심은 역시 효율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시승을 하면서 제가 좀 공회전을 좀 시켰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터당 15km 이상의 효율성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계속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워낙 공인연비가 우수하기 때문에 이 디젤 엔진이 점점 입지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서도 여전히 존재감을 어필하기에 충분한 차량이라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건 있어요. 사실 이 차가 2리터 디젤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게 제일 아쉽더라고요. 1.6이 기본으로 들어갔다거나 아니면 제타에 들어갔다 1.4가 들어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1.5도 괜찮겠고요. 근데 다시 한번 디젤을 택한 게 저는 출력이라던가 움직임이라던가 효율성 다 좋긴 한데 그래도 좀 가솔린이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마음이 좀 내심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2.0 디젤이 아닌 1.6이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부분에서 좀 허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걸 차치하더라도 가격적인 구성이라던가 굉장히 차량에 적용되어 있는 다양한 안전사양이라던가 편의사양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자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만 그건 있겠죠. 우리가 아까 인테리어를 봐서 알겠지만 이 차는 지금까지의 폭스바겐과 좀 다른 모습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폭스바겐을 좋아하셨던 분들에게는 조금 낯설 수 있겠고, 하지만 한 번 더 미래로 나가는 그런 폭스바겐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겠다. 그리고
해치백이 없는 이 시장에, 해치백이 정말 막 뭐라고 될까요? 황무지와 같은 이런 시장에 여전히 이렇게 매력적인 해치백이 있다라는 거, 이 부분도 또 분명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온 폭스바겐의 아이콘 폭스바겐 골프 함께 시승해 봤는데요. 깔끔한 디자인, 그리고 한층 더 발전된 실내 공간, 그리고 TDI 엔진을 탑재하고 있지만 주행 전반의 매력이 높아졌다라는 점, 그리고 편의사용과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다는 이런 여러가지 매력으로 수입차의 대중화 이뤄낼 수 있는 하나의 차량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폭스바겐 골프 시승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전 다음에 다른 자동차 다른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에이카올릭 김학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